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자기유도 현상을 마무리하고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3페이지고요. 교과서는 277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만든 유도 법칙입니다. 코일에 생기는 유도기 전력. 유도기 전력은 유도 전압이라고 했죠. 유도 전압. 유도 전압. 그러면 V 유도 이렇게 쓸까요? 유도 전압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우리가 이제 코일을 6번 감은 거는 코일 3번 감은 거를 이제 직렬 연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각각이 이제 3V씩 만든다면 총 6V가 된다. 그래서 가문수가 2배면 전압이 2배. 그래서 얘는 넘버, 가문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례한다. 자, 그리고 코일에 생기는 유도기 전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코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을 만약에 이제 코일 안에 넣는다고 했을 때 코일 안에 들어가는 속도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코일의 입장에서는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이 크겠지, 그지? 그러니까 더 변화가 큰 거니까 더 강하게 막으려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비례한다. 결과는 뭡니까? 자석의 속도가 크면 클수록 변화가 크기 때문에 유도전압이 크게 걸린다. 그죠? 자석의 속도와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센 자석을 쓰는 거예요. 뭐 네오디듐 같은 더 센 자석을 쓴다면 똑같은 속도로 오더라도 코일 입장에서는 자속의 시간 변화, 그러니까 단시간당 자속의 변화, 자기장의 변화, 다시 단시간당 자기장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변화가 크니까 더 강하게 막아야겠지, 그지? 그래서 유도전압이 크게 걸린다. 이렇게 자석의 세기와 그리고 자석의 빠르기와 관계가 있다. 많은 문제에서 어떤 걸 오답으로 많이 제시하냐면 자석의 극.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SN 자석의 극을 바꿔서 넣었더니 유도전압이 더 크더라. 요거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발전기는 뭡니까? 운동 에너지를 뭘 바꾸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거다. 이게 전동기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바깥쪽에 고정되어 있는 코일이 있고요. 안쪽에는 회전하는 자석, 회전자가 있다. 이제 이걸 보시면 어떤 걸 보면 될 것 같냐면 이제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 281쪽에 보면은 요 발전기 모습이 나와 있어요. 발전기 모습이. 보시면 안에 이제 자석 회전자가 있고 바깥에 이제 코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전자는 자석인 거죠, 자석. 그죠? 그러니까 자석과 코일에 이제 상대 운동이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뭘 바뀐다? 전기 에너지를 바꾼다. 그죠? 뭘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그리고, 자,
이건 이제 PHET라는 웹사이트이고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니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 열리네요.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코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을 내가 이렇게 놓고 나서,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가운데 이제 회전축을 놓고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N극과 S극. 그게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다고 한번 봐요. 그러면은 자석 코일의 입장에서는 N극이 어떻게 됩니까? 멀었었는데 가까워진 거지, 그지? N극이 다가온다 이거야. 자, N극이 다가오는 게 싫죠, 그죠? 싫으니까 오지 마야 됩니다. 오지 마야 되니까 이쪽을 N극 만들고 이쪽을 S극 만들어야겠지, 그지? 그럼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맞죠? 자, 이번에는 거꾸로 여기 있던 자석이 이렇게 90도 돌아간다고 쳐봅시다. 이때는 뭐예요? N극이 멀어지겠지, 그지? 이때는 가지 마야 됩니다.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자석이 코일 근처에서 회전을 해도 뭐가 될 수 있다? 전자기 유도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전자 유도현상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유도전류 가지고 이제 불도 켤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발전기의 구조는 바깥에 코일과 안에 자석, 이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이 뭘 만든다? 전기를 만든다. 자, 그리고 이 회전자는 프로펠러 모양의 대형 터빈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이제 터빈은 뭐냐? 봤을 때, 요 앞에 생긴 게 이제 이런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터빈이죠, 그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발전기용 터빈이 늘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트 엔진이라고 들어보셨죠? 2차 세계대전 말 프로펠러를 사용하던 전투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트 엔진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게 됩니다. 이후 제트 엔진은 최신의 전투기나 민항기에 쓰이는 항공용 제트 엔진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용 가스터빈, 크게 두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발전용 가스터빈의 경우 최첨단 공학기술의 집약체인 만큼 미국과 독일, 일본, 이탈리아만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번 두산중공업의 쾌거로 대한민국이 5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기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계속해서 돌려야 합니다.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는 발전기 안에 있는 자석을 돌려서 자기장을 만들고 전기 에너지가 되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 회전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인류는 증기를 사용해 왔는데요. 물을 끓이고 여기서 나오는 고온 고압의 증기로 회전 날개를 돌렸습니다. 물을 끓이는 부분은 보일러, 회전 날개는 스팀 터빈이라고 부릅니다. 물을 끓이기 위해 주로 사용했던 연료는 석탄이었는데 석탄 화력 발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대안의 하나가 바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터빈입니다. 석탄 발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는 8분의 1,
대기오염물질은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배출합니다. 보일러에서 나온 증기를 받아 터빈을 돌리는 스팀 터빈과는 달리 가스터빈은 안에서 흡입, 압축, 연소, 배기 4단계의 과정이 모두 하나의 구동축에서 작동하는 동력기관입니다. 가스터빈에서 배출된 고온의 배기가스는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어 고효율 발전이 가능합니다. 천연가스가 압축된 공기와 만나 폭발을 일으키며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1500도를 훌쩍 넘깁니다. 철의 녹는 점이 약 1500도인 것을 감안하면 용광로같이 뜨거운 곳에서 끊임없이 회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카락 한 개 수준의 진동이 발생해서도 안 되죠. 이를 위해 1500도의 열기가 닿는 블레이드와 베인에는 니켈 초합금 등 초내열 합금 소재 기술이 활용됐습니다. 정밀 가공 기술을 동원해 내부에 공기 통로도 만들었죠. 이 통로로 주입된 차가운 공기는 표면의 미세한 구멍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에어커튼을 형성하고 뜨거운 배기가스를 흘려보냅니다. 이처럼 난이도 높은 핵심 기술은 국가에서 보호하는 국가 전략 기술로 대한민국 산업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가스터빈 국산화를 위해 두산중공업은 230개 이상의 국내 업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연평균 3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산중공업은 2026년까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연매출 3조 원 이상의 대한민국 차세대 신성장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잘 보셨나요? 예.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터빈은 이제 스팀 터빈이죠. 아까 동영상에서 나온.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한 이제 가스 터빈은 고온 고압의 증기를 만들 필요가 없이 바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때 나오는 이제 열을 가지고 사실은 물을 한 번 더 끓여서 또 다른 터빈을 돌립니다. 그러고도 남은 열 에너지는 난방에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합 발전소라고 하죠. 열병합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보면 이제 수많은 이제 블레이드들이 보이죠, 그죠? 이 블레이드들을 형상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투기에 쓰이는 제트 엔진과 유사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용 가스, 엄청난 큰 규모의 발전용 가스 터빈을 개발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도 이제 전투기에 들어가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기반 기술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발전기의 원리. 터빈을 회전시키면 터빈에 연결된 자석이 코일 안쪽에서 회전하며 전자기 유도죠.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전류가 흐르도록 되어 전기를 생산한다 하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화력 발전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발전 방식 중에 이제 화력 발전은 석탄, 석유, 가스 같은 화석 연료를 태워서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든다. 이 고온 고압의 증기 상태는 터빈을 통과하면서 회전을 시키죠. 그리고 회전된 축이 발전기에 있는 자석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자, 에너지 전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석탄, 석유, 가스 같은 화석 연료에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다가, 이 화학 에너지가 연소에 의해서, 그죠? 이게 넘어가는 게 뭐예요? 연소죠, 그죠? 연소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때 이제 고온 고압의 증기를 뭘 바꿔요? 운동 에너지로 바꾸지. 어디에서? 터빈에서.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잘 보시면 터빈은 뭐예요? 열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발전기는 뭐야? 그치? 운동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때 무슨 현상을 이용한다고? 그렇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근데 이제 오답으로 많이 이제 출제되는 부분이 터빈이에요. 그죠? 터빈에서 전자 유도 현상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하면 맞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 틀린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전자유도 현상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곳은 터빈이 아니라 발전기다.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고요. 자, 밑에 핵발전. 핵발전은 우라늄과 같은 이제 큰 원소가 핵 분열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핵융합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핵융합 발전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상용화된 거는 핵 분열에 의한 핵 발전이다. 나머지 관계는 다 화력 발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관계를 보시면 핵 에너지가 뭘로 바뀌냐? 열 에너지로 바뀌고,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역시 어디에서 일어나요? 터빈. 이런 운동 에너지는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데 어디에서 일어나요? 발전기에서 일어난다. 자, 밑에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좀 다르죠, 그죠? 중간에 이제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순서가 없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관계를 보시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라고 해도 되죠.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떨어뜨리죠, 그죠? 그럼 떨어지면은 떨어짐과 동시에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쉬운 부분인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발전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배우고 있죠, 그죠? 이 세 가지 발전 방식의 공통점은 뭐다? 발전기가 있고, 발전기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낸다. 이거를 캐치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태양광 발전 있죠, 그죠? 이 태양광 발전은 이제 태양광 패널에서 바로 전기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하면 맞나요, 틀려요? 예, 틀리죠, 그죠?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